많은 분들이 최근에 지루한 흐름에 지쳐가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사이 가장 똑똑한 기관 자금은 조용히 다음 시대의 주인공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유독 XRP 기반의 투자 상품으로만 자금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무려 5주 연속 순유입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상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죠. 이것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XRP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흐름을 뒷받침하는 더욱 직접적인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버리고 리플로 자금을 옮기는 이른바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시장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내리 핑크 회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금융의 다음 세대는 바로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규제 친화적인 기술만이 그 거대한 기관 자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기관들이 왜 다른 자산이 아닌 XRP에 주목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XRP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을 통해 사실상 상품으로 인정받으며 가장 큰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규제 명확성. 둘째,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국제 송금에 사용되며 검증된 실사용 사례. 셋째, ETF와 같은 제도권 상품이 출시되어 안전하게 투자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특히 일본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자산 목록, 즉 대차 대조표에 리플 XRP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XRP를 달러나 금처럼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사실상의 안전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첫 사례가 바로 일본의 상장 기업인 니믹스포인트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공시한 공식 재무제표를 통해 약 119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공식 문서에 XRP 보유 사실을 명시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XRP가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처음부터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본과 같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리플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규제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인 셈이죠. 한편 리플의 영향력은 일본을 넘어 지구 반대편으로도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경제국인 멕시코의 결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거대한 송금 시장에서 ODR 솔루션을 통해 XRP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XRP의 글로벌 채택은 4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송금 혁신의 핵심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테스트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리플 페이먼트 네트워크의 표준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은 현재의 금융시장을 넘어 인공지능이 경제의 주체가 되는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XRP 레저상에서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기계와 기계가 서로 거래하는 M2M 경제 시대가 열릴 때 그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겠다는 대단히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XRP 레저의 설계자 데이비드 슈워츠의 발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XRPL은 설계 초기부터 대규모의 저비용 거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실시간 마이크로 결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특성이죠. 리플의 기술적 우위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리플의 이러한 혁신적인 행보는 당연하게도 기존 금융공룡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결제 시장에 패권을 두고 리플과 월가의 거인 JP모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JP모건이 JPM 코인이라는 폐쇄적인 자체 솔루션을 내세우는 반면 리플은 XRP와 신규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 개방형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월가의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과거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에서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의 발언에서 리플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고래들 역시 조용히 XRP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8시경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무려 8,900만 개의 XRP가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죠. 이는 단기 매도가 아닌 장기 보유를 위한 강력한 매집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래들의 이러한 매집 움직임은 미래에 다가올 공급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매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오던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이 오는 2035년경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시장에 풀리는 신규 공급은 결국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한 공급 압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이 에스크로 물량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XRP의 법적 지위가 더욱 명확해진다면 리플이 남은 에스크로 물량을 생태계 발전을 위해 더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심지어 일부를 소각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는 전 SEC 위원이었던 폴 애킨스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규제의 역할은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교통 규칙을 만들어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손해라는 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시장은 합리적인 규제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이른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첫째,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 둘째, 일본을 필두로 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채택. 셋째, 거래소 물량을 꾸준히 걷어들이는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5년 에스크로 고갈이라는 예정된 공급 쇼크까지 이 모든 강력한 동력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펀더멘털의 폭풍에 더해 거시경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입니다. 여기서 결정될 기준금리와 이어질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만약 시장의 기대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가장 준비된 자산인 XRP로 자금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그는 미래의 국제통화 시스템은 단일 국가의 화폐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디지털 자산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들의 움직임은 바로 그의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관 자금의 유입, 글로벌 기업들의 채택, 예정된 공급 감소, 그리고 거시경제의 변화 가능성까지 XRP를 둘러싼 모든 길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루한 흐름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XRP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